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권 속 캠퍼스의 진행을 맡은 예슈비 아나운서 문예진입니다. 저희 예슈비에서 2회차에 걸쳐 준비한 여권 속 캠퍼스에서는요,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준비 과정과 후기, 그리고 꿀팁까지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누인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스누인 말고도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해외에 나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여행? 새로운 문화 체험? 공부? 물론 그것도 모두 멋진 경험이죠. 그런데 해외에서 직접 사회공헌 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사회와 직접 연결되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사회공헌단, 줄여서 글사공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게스트로는 글로벌 사회공헌단 우즈베키스탄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인문대학 김지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양사학과 김지우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글사공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지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까지 게스트분과 이야기 나누며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네,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왔습니다. 먼저 글사공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볼 건데요. 글사공은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에게 실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우님은 이번에 어느 나라로 글사공 프로그램을 다녀오셨나요? 저 우즈베키스탄 다녀왔습니다. 네. 글로벌 사회공헌단 프로그램은 보통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름 하계 글로벌 사회공헌단 프로그램, 동계 겨울 글로벌 사회공헌단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발을 할 때 서류나 면접 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차는 먼저 서류 제출을 해서 2배수만큼 인원을 뽑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까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우 씨가 면접을 본 경험을 좀 돌이켜 봤을 때 면접 꿀팁 같은 거를 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글사공이 이제 방학 때 2주 정도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그 2주 동안의 봉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말 방학 내내 매일매일 학교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활동에 진심으로 그렇게 힘들고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데도 얼마나 진심으로 정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긴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했을 때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같은 걸 어필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누인 그리고 SAP 교환학생 같은 다른 많은 해외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혹시 글사공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스누인도 다녀왔었고 교환학생도 다녀왔었는데 그 두 번의 해외 경험이 전부 다 너무 재밌고 많은 거를 얻어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금 그냥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저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더 제가 어쨌든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좀 내가 얻은 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글사공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수노인이랑 교환학생은 각각 어느 나라로 다녀오셨나요? 저는 스누이는 포르투갈을 다녀왔고요. 교환학생은 프랑스 파리로 갔다 왔어요. 네. 지우 씨 얘기를 들으니까 또 저도 그런 교환학생이나 또 글사공에 좀 지원하고 싶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글사공 프로그램 자체가 봉사를 하러 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개발도상국이나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좀 고려했을 때 이거는 꼭 준비해 가야 한다. 이런 준비물 같은 게 있을까요?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위험한 국가는 아닌데 다른 국가 파견되는 학생들은 정말 실제로 위험해서 막 파견을 못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교육이나 그런 건강교육도 진짜 철저하게 많이 받았고 가서도 좀 되게 아픈데 제대로 약이 없거나 병원이 없거나 아니면은 좀 인프라 시설이 그렇게 좋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이렇게 옷소물 같은 그런 멀티비타민을 잔뜩 챙겨갔었고 그게 없었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더운 나라에 가는데 그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름에 가게 되신다면 작은 손선풍기나 모자나 그런 걸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햇빛도 많이 쐬고 좀 그런가요? 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유아교육 어린이집에서 봉사를 했어서 야외에 많이 있을 일은 없었는데 이제 국가에 따라서 좀 그렇게 야외 햇빛을 많이 쐬는 경우도 있고 또 저는 하루는 꽃 심기 봉사를 했어서 실제로 삽을 들고 햇빛에서 땅을 파면서 꽃을 심었어서 이제 모두가 양상과 팔토시와 아주 모자를 다지 공구를 해서 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확실히 뭔가 좀 되게 날 것의 그런 활동들을 네.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수노인을 또 다녀왔었는데 수노인에서도 되게 많은 추억들을 쌓고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우 씨는 그런 글로벌 사회공헌단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기억 중에 좀 가장 인상 깊거나 되게 추억이 된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제가 어린이집 봉사를 가서 한 만 3세에서 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에 이제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어린이들은 러시아어밖에 쓰지 못해서 저는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거기 현지 대학교, 우즈베키스탄 현지 대학교 친구들이 통역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즈베키스탄 아이들 입장에서는 웬 처음 보는 동양인이 처음 보는 말로 막 뭐를 하겠다고 해서 좀 의아할 수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그리고 그 우즈베키스탄 현지 친구들한테 이제 한국어로 사랑해라는 말을 배워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그 말이 아마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글사공은 그런 내가 남에게 베풀고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봉사 경험이 되게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혹시 그렇게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글사공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준비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방학에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활동이에요. 이게 주제만 정말 딱 정해져 있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나라에 간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한다. 라는 것만 정해져 있고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준비하고 만들고 해서 가야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교육 전문가도 아니어서 실컷 프로그램 만들고 시연해봤더니 그냥 처음부터 다 갈아엎어야 되고 그랬던 적도 많았고 또 우즈베키스탄이 아무래도 막 우리나라 어린이집들처럼 뭐 인터넷이 잘 된다거나 뭐 다양한 교구가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어서 정말 기본적인 스케치북, 뭐 우드락 풀 가위 같은 걸로 저희가 160인분 교구를 다 만들어 갔어야 됐어요. 그거를 한 팀이 160명을 만든 이제 건가요? 저희가 15명이 한 팀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총 9차시의 수업을 진행을 해서 각 차시마다 필요한 교구가 있다면 그걸 다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은 다 같이 앉아서 가위질, 풀질만 하고 또 이제 그 나라에서 지속 가능하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너무 좋은 좀 편리한 재료를 또 사용하면은 그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쓰기 때문에 진짜로 막 네, 풀을 정말 몇 통씩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힘들지 않았나. 네, 그렇게 또 어려운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글로벌 사회공헌단만큼 아까 말했다시피 다녀오고 나서 뿌듯하고 또 여운이 남는 활동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 후에 약간 개인적으로 느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되게 봉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쉬지 않고 매달 봉사를 나가고 또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도 계속. 근데 그 전에 다른 봉사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좀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설계해서 가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함께 살아간다라는 게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무언가를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막 제가 관악구 봉사 상도 받고 해서 봉사를 되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자부심 아닌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반쪽짜리 봉사였구나. 이제부터 내가 꼭 봉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단체 생활을 하고 뭐 동아리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또 서로 이해하고 지낼 수 있을지를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글상을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너무 신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길사공 프로그램에 만약에 한 번 더 참여를 하게 되신다면 혹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준비해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신청한 게 그냥 아이들이 좋아서 유아교육 재밌겠다 좀 이런 마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 그 사람들 이제 봉사 수혜자의 처지가 되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야 애들이 좋은데 이 아이들이 뭐 어떤 상황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아이들이 평소에 보고 배우는 건 뭔지 그런 거를 하나도 모르겠어서 막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글사공을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왜 봉사가 필요한 건지를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누이를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누이는 되게 나름 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좀 나름 충분한 자유 시간을 또 줬었거든요. 그래서 글사공도 현지에서는 좀 자유 시간이 주어졌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자유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선 글사공은 그 개발도상국 국가에 가는 거고 굉장히 안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자유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아 진짜요? 옷도 또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서울대학교를 대표해서 그 국가에 파견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비춰지는 모습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여서 매일매일 입어야 하는 복장도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 관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혼자 다니면은 너무 위험해서 무조건 현지 학생들이랑 같이 조를 짜서만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게 거기서 저희로 휴대폰 로밍도 다 못 해갖고 로밍은 왜 못 해간 건가요? 그 봉사 안 하고 계속 딴짓 뭐 혹시 휴대폰을 중간중간 본다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또 이제 아이들은 휴대폰 인터넷 접근성이 그렇게 제대로 돼 있는 나라가 아닌데 거기서 저희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서 그게 아이들에게 안 좋은 쪽으로 자극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가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지 가서도 매일 봉사가 끝나고 밤 10시까지 다음날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돼서 자유시간을 받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고 그리고 숙소에서 잘 그냥 쉬었던 것 같아요. 거기 과자랑 뭐 과일이 정말 맛있었는데 과일 같은 걸 많이 사다 주셔서 그냥 숙소에서 과일 먹고 과자 먹고 쉬면서 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봉사만 하다 네. 오라는 거. 네. 되게 스노우인이랑 또 되게 엄청 다른 결인 네.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아공에 대해서 지우 씨한테 얘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봉사는 약간 물론 봉사가 주가 되긴 하지만 그 나라를 또 여행을 하고 또 같이 그 그리스아공 간 조원들이랑 막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걸 상상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봉사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다고 막 재미가 없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또 이게 한국 단원들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현지 대학생 단원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계속 다니면서 했어가지고 막 외국인 친구들 새로 사귀고 그 친구들이 새로 알려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관광을 마치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현지에 있으신 그런 학우분들, 그런 친구분들은 또 그 현지 언어를 쓰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는 도시를 갔는데 사마르칸트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과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사마르칸트 사범대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했는데 사범대 친구들은 전 영어 교육과 친구들이어서 영어를 되게 잘했었고 이제 한국어과 친구들은 당연히 한국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솔직히 글사공이 아니라면 전혀 만날 일이 없었던 그쵸. 사람들이고 뭐 약간 저희가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문화권의 친구들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가치 있는 또 인간관계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계신가요? 네, 다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또 한국어과 친구들은 한국에 이제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네, 계속 막 한국 뭐 인스타그램에 그런 릴스 같은 거를 서로 보내면서 이거 한국 가면 있냐, 한국 가서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딱 든 건데 혹시 거기까지 비행기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비행기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7시간. 네. 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어서 좀 가까웠고 페루도 파견을 갔는데 거기는 그냥 24시간 환승 2번 24시간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글사공은 그 비행 그 티켓을 그러면 그 단체에서 학교에서 한꺼번에 예매를 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네. 각자 참가비에 비행기값, 뭐 숙소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참가비 한번 내고 추가적인 지출은 거의 없었어요. 아 정말요? 청취자분들에게도 뭔가 좀 솔깃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좀 청취자분들께서는 소소한 꿀팁 같은 것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꿀팁이랄 건 없고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제가 해외 나가서 무슨 봉사까지 하러 해외를 나가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내가 봉사를 하고 뭐 뿌듯함을 느끼고 이런 것보다 전 이제 글사공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도 또 현지 친구들도 진짜 다양하게 많이 만날 수 있고
같이 고생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끈끈하게 좋은 우정이 되는 것도 되게 많이 남고요. 또 정말 갔다 오시면은 이게 말로는 형용이 안 되는 뭔가 내가 준비한 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상대방이 너무 그걸 좋아해주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커지는 마음들 같은 것들이 아마 진짜로 제가 죽을 때까지 크게 제 인생 자산으로 남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한 번쯤은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과일이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런 경험담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청취자분들도 이 글사공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싶어졌을 것 같고요. 저도 너무 지원을 하고 싶어요. 네, 그만큼 글사공 프로그램이 되게 실제로 뭔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뭔가 너무나 그냥 단순한 봉사, 여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값지고 되게 소중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학교 해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준비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작은 도전이 큰 경험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글로벌 사회공헌단 프로그램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권 속 캠퍼스 2회차에서는 글사공 프로그램과 현지 체험담을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글사공과 현지 체험담을 통해 해외에서 배우고 또 그것을 나누는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권 속 캠퍼스는 이번 회차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속의 이야기를 통해 나만의 해외 경험을 상상해보며 해외 프로그램에 대한 도전을 할 마음이 생기셨다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배우고 나누는 경험은 대학 생활에 정말 특별한 경험으로 남게 되고 평생 추억할 소중한 경험이 되죠. 이 여권 속 캠퍼스에서 나눈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스노인, 글사공 프로그램 등에 한번 지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지호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여권 속 캠퍼스 진행을 맡은 문예진이었습니다.